와이프 몰래 대출 6억을 들고 주식 여행을 떠난 남자. 안녕하세요, 와물주입니다. 이렇게 12월 들어서고 나면서 최근에 파월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말하기도 했고, 또 내릴 만큼 내렸다 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주식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다시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에도 방문해 주시는 분들이 추이가 늘어나는 것만 봐도 주식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동향이지만은 고객 예탁금이라든지 늘어나고 있죠. 11월 들어서 늘어나고 있고, 또 신용잔고도 이때쯤 11월 6일 정도를 저점으로 찍고 다시 증가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탁금도 늘고 있고 신용잔고도 늘고 있고, 자, 주식을 하려는 주린이 분들이 늘어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은 기약이 없죠. 언제 다시 상승으로 돌아설지 아예 기약이 없잖아요. 금리 인하 한다고 해봐야 옛날 IMF 때처럼 높은 금리도 아니다 보니까 낮추더라도 뭐 얼마나 낮아지겠냐. 그리고 또 인구 감소가 되는데 누가 집 사냐. 사람은 줄어들고 집은 남아돌고, 먼 미래를 봐서는 결국은 부동산은 하향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투자 안 할 수도 없고, 투자를 하는 분들은 아무래도 할 게 많이 없죠. 코인으로 접근하기도 그렇고 주식으로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새로 시작하려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주린이 분들이 많이 방황하는 부분, 그러니까 공부는 해야 되는데 사실 막막하잖아요. 어떤 것부터 공부를 해야 될지. 네이버나 유튜브에서 주식하는 방법, 단타 방법 이런 거 많이 검색해서 보게 되실 텐데, 그러다 보니까 공부하는 것도 우왕좌왕 식의 공부가 될 수밖에 없고, 그 우왕좌왕 공부한 것 중에서 왠지 그럴싸한 방법에 속아 넘어갔다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 동요되어서 왠지 그 방법이 수익을 내기에 가장 괜찮은 방법이지 않나라고 이렇게 좀 아집이 생겨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눈에 먼저 띄는 걸 공부할 수밖에 없고, 또 유튜브나 이런 데서 무슨 주식하는 방법, 무슨 기법 해가지고 수익 내는 그런 영상들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또 그럴싸하게 와닿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자꾸 표현이 속아 넘어간다라고 해서 좀 죄송하기는 한데, 물론 좋은 컨텐츠들인데, 그런 영상들은 사실은 그 강의를, 그 어떤 자신의 주식하는 방법을 소개하기 위해서 그 방법과 맞아떨어지는 차트나 종목 이런 걸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그걸로 강의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 그러니까 어떤 주식의 현상은 이미 발생해 있고, 거기에 어떤 주식 기법을 가져다가 끼워 맞춘다라는 겁니다. 흔히 우리가 주식하는 방법 검색해가지고 보시는 기법들이 있잖아요. 보조지표도 그렇고 어떤가요? 미래를 알 수 없죠. 당연하잖아요. 미래를 알 수 없고, 그런 보조지표들도 다 이 후행지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결과값이 나와 있는 걸 보고 거기에 맞게 그 기법이 적용됐구나 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주린이 분들이 가장 실수하는 부분이, 그게 마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기법으로 생각을 해버린다라는 겁니다. 과거를 해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가장 잘못된 방법이라는 거죠. 만약에 본인이 방금 제가 말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다 그러면은 머리를 비우고 처음부터 다시 공부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쩔 수 없이 주식하는 유튜버 분들도 계속해서 뭔가 컨텐츠를 내놔야 되니까 무슨 기법 며칠 만에 1,000만 원 버는 방법 이렇게 자극적으로 내놓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영상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모두 결과론적인 거다. 미래가 아니라 결과값이 나와 있는 것을 녹화를 해서 거기에 음성을 입힌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주식 공부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보조지표 공부하는 거잖아요.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보조지표들을 가지고 각자 자신에 맞게 어떤 변형을 시켜서 그 방식을 사용하는 것들인데, 저는 이 주식 공부를 한다고 하면은 이런 기법, 기술 이런 걸 공부하는 것보다 자신의 성향, 성격을 먼저 파악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법이나 그런 것들은 나중에 자신의 성향에 맞는 기법을 선택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2차적인 부분이고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자신의 성향에 맞는 투자 스타일을 찾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누구나 다 아주 빨리 돈을 벌고 싶어 하다 보니까 단기간에 뭐 스캘핑이라든지 금방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보조지표 기법들을 먼저 공부를 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근데 기술이나 기법들을 먼저 공부하면은 감히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정말 몇 년은 시간 투자, 돈 투자를 하고 먼 길을 돌아와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 스타일은 흔히 말하는 뭐 스캘핑이니 단타니 스윙이니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방식들 중에서 자기에게 맞는 방식을 원해야 됩니다. 주식 잘하는 분들 보면은 올라운드 트레이더다라고 해서 기법이나 방법을 가리지 않고 투자를 한다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누구나 다 자신의 주력 매매가 있습니다. 뭐 ABCD 방법이 있다고 해서 ABCD 네 가지 방법에 대해서 25%씩 나누어 가지고 그 방법을 쓰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자기의 주력 매수 방법으로 뭐 그걸로 한 7, 80% 정도 가져가는 거고 나머지 한 2, 30%를 다른 방법들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성격도 MBTI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것처럼 자신에게 맞는 투자 성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선호하는 게 사실은 스캘핑이죠. 가장 빨리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스캘핑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누구한테나 다 맞는 방법은 아니라는 거죠. 스캘핑은 사실 초단위를 다투는 트레이딩이거든요. 뭐 눌림이든 돌파든 일단 주식은 사자마자 수수료나 거래세 빠져나가면서 사자마자 일단 마이너스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성격이 뭔가 잃는 거에 대해서 단돈 10원이라도 손해보는 거에 대해서 싫어하는 성격이다 라는 분들은 이 스캘핑 방식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연장선으로 내가 무언가를 잃었을 때 그걸 무조건 복구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이 스캘핑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복구 심리가 있다라는 건 뭔가요? 바로 뇌동매매로 직결됩니다. 이런 건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세요. 자기가 뭔가 많이 아끼는 스타일이다 라고 하면은 이 스캘핑 투자 방식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맞지 않는 옷이다 보니까 스윙 쪽으로 자신의 매매 방법을 갖춰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 사람의 성향은 정말 다양합니다. 요 며칠 전에도 한 신혼부부가 신혼집을 꾸미면서 이 집안의 모든 걸 당근마켓을 통해서 직접 수선도 하고 꾸며가지고 온 집안을 꾸며놓은 분이 계셨는데 그 댓글이 800 몇 개가 달렸다는데 그 중에 한 악플이 절반이었다는 것 같아요. 그걸 놓고도 사람이 성향이 나누는 게 정말 알뜰하게 잘했다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고 악플을 단 나머지 절반은 정말 구질구질하다. 이런 건 혼자 살 때나 하는 거지. 신혼부부 결혼해서까지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살고 싶냐. 끼리끼리 잘 만났네. 이런 식의 악플이 있다라는 거죠. 본인이 돈을 잃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많이 신경 쓰지 않고 다시 자기의 매매 기법을 흔들림 없이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스캘핑 방식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당장 마이너스 조금 났다고 해서 흔들려 버리시는 분들은 스캘링 방식하고 맞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뭐 스캘핑 아니면 뭐냐? 스캘핑 아니면은 이제 스윙 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뭐 장기 스윙 6개월, 1년 뭐 이런 스윙을 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도 않아요. 저도 그런 건 싫어하고. 우리가 뭐 워렌 버핏인가요? 정말 돈 많은 사람이 금액 단위가 크면은 그런 금액을 6개월이니 1년 이렇게 장기 투자로 가져가지만은 저도 그렇고 누가 시간 오래 걸리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빨리 벌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 스캘핑만이 답은 아니라는 거죠. 단타지만은 주기가 짧은 이 스윙이 있어요. 일주일이나 보름 정도 짧은 스윙, 짧은 단타 이런 매매 방식으로 가져가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방식도 정말 추천드리는 방식입니다. 스캘핑 투자 방식하고 이 짧은 단타 방식하고 어느 게 더 수익이 많이 나냐라고 하면은 사람 성격에 따라서 나눠질 뿐이지 스캘핑이 스윙보다 돈을 더 많이 번다라고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식 유튜브 채널에서 눈에 가장 많이 띄는 게 스캘핑 방식이니까 왠지 스캘핑이 돈을 가장 많이 버는 방식이다라고 오해를 하고 있는 건데 짧은 단타 방식도 수익을 충분히 많이 낼 수 있는 방식 중 하나입니다.
이 스캘핑이 짧게 먹고 빠지는 투자 방식이면 짧은 스윙, 이런 거는 수익률을 조금은 높게 먹고 빠지는 방식이거든요. 우리가 이 스윙, 짧은 단타 이거를 이 주식 유튜브 채널에서 많이 볼 수 없는 이유가 컨텐츠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스캘핑은 어때요? 매일매일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주식장이 매일 열리니까 컨텐츠 화면 녹화해가지고 매일매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컨텐츠가 많으니까 뭐 알고리즘을 통해서도 여러분한테 많이 노출이 되는 거고요. 이 스윙은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뭔가 컨텐츠를 만들어내질 않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컨텐츠 개수가 적어서 눈에 많이 안 띌 뿐이지, 결론적으로 한 해를 놓고 1년 동안 총 수익이 누가 더 잘 버느냐, 어느 방식이 더 낫냐 라고 따져본다면은 저는 스캘핑이나 스윙이나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스캘핑이냐 스윙이냐, 자기한테 맞는 옷을 먼저 찾으세요. 우리가 무슨 보조지표, 이거는요, 이 보조지표라는 것은 옷을 입고 난 후에 액세서리로 착용하는 거거든요. 보조지표 많죠. 뭐 거래량 보조지표도 있고 차트 보조지표도 있고, 이동평균선부터 일목균형표, 뭐 인벨롭, MACD나 RSI, 거래량 지표, OBV 뭐 이런 거 많죠. 많은데 이런 보조지표 하나하나를 검색해서 공부할 때마다 그 방법을 소개하는 영상 속에는 그 기법에 맞아떨어지는 차트들이 나와 있을 거기 때문에 그 방법을 믿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옷을 찾기도 전에 액세서리 몇 개에 빠져가지고 수개월의 시간을 낭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MACD나 이런 거에 빠져 있다가 왠지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서 투자를 하다가 몇 개월이 지났어, 안 통해. 그러면 또 다른 보조지표를 찾을 겁니다. 뭐 그 다음에는 볼린저 밴드에 빠져서 또 그걸로 몇 개월 소비하다가 지나가고. 이런 보조지표나 기술에 대한 공부를 메인으로 하시는 분들은 여기저기 기웃거리다가 뭐 이 방법이 좋은가 저 방법이 좋은가 이렇게 헤매이다가 수년이 걸려서 뭔가 깨달음을 얻게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아예 못 찾고 그냥 방황만 하다가 주식시장에 돈만 퍼주고 주식시장 떠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주식 이거 모두 성공하는 시장은 아닙니다. 모두 성공하면 모두 돈 벌죠. 그렇죠? 여러분이 보시는 주식 유튜버들 중에서 잘하는 사람들은 축구로 치면은 호날두랑 메시예요. 뭐 한국 선수 치면 손흥민. 근데 축구 선수 정말 많잖아요. 정말 많은데 이름을 세계에 날리고 이 고액 연봉을 받는 사람은 손에 꼽습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을 많이 하죠. 축구는 내가 열심히 해서 손흥민처럼 될 수 없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식 하면은 왠지 나도 뭔가 기술이나 기법 좀 익히고 나면은 이 주식시장의 손흥민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너도 나도 한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손흥민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성격에 맞는 자신에게 맞는 옷을 이 순서로 주식시장에 접근해 오시는 게 살아남을 확률도 높은 거고요. 뭐 이런 보조지표 같은 거 보시면은 장단기 이평선 가지고 차트 기법 중에 우상향 하면서 골든크로스가 난다 라고 하면은 이건 상승할 확률이 높다 뭐 이렇게 판단들 많이 하잖아요. 그냥 우연히 이런 게 있어서 보여드리는 건데, 우상향 하면서 야 이거 장단기 이평선 요 골든크로스 날려고 하네, 이거 튀는 거 아니야? 미래에는 튀겠다 이런 생각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쭉 가다 보면은 쭉 아니네 이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튀어서 올라갔다 그러면은 야 여러분 골든 크로스 날 때를 잘 찾으시면 돈을 벌 수 있어요 라고 저도 설명을 갖다 붙일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다 결과론적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이게 진짜니까요. 주식은요 유기생명체입니다. 알 수가 없어요. 유기생명이 언제 어떻게 움직일지 지들 마음대로 움직이는데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당일 주식시장이 열렸을 때 어떤 종목이 유기생명체처럼 튀려고 하는가 그걸 캐치를 해서 투자를 하는 거지, 뭐 기법은 있으니까 미래 이렇게 될 거다라고 미래를 예상해 가지고 들어가는 거는 본인 입장에서는 확률이 높아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사실 50대 50 도박하고 똑같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이런 보조 지표는 결과론적인 거다. 오늘은 주식시장에 주린이 분들이 슬슬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해보시라. 이거에 빠지지 말고 이거부터 좀 찾으라. 그러면은 최소한 몇 년은 단축시킬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얘기한 내용이 주린이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모두 성투하시고요. 와몰주 채널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